캐릭터 이제 연쇄살인마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상상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전형적으로 만들어준 어떤 상이 있고 배우들도 약간은 어떤 전형적인 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욕심을 되게 많이 내실 수도 있는 흔치 않은 캐릭터라서 이걸 되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간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연기하기도 어렵고 연출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김대중 배우님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어떤 좀 캐릭터 분석을 하셨는지. 일단은 제가 처음 접근 자체를 사실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 근데 그가 살인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사실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징을 심어주지 않고 그냥 그 역할도 사실 중국집 이제 요리를 하는,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그런 인물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 살인마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영화에서 보면 살인마는 좀 살인마 같고 사람을 잘 죽일 것 같은 인물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서 좀 탈피하고 일반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도 그냥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아니고 그냥 이 주는 그 공포감이 사실은 저는 훨씬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접근을 했죠. 사실 캐릭터 구성할 때. 근데 저는 이 김대중 씨 연기한 이 캐릭터가 언제 무서웠냐면 조정석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패턴이 굉장히 좀 새롭고 놀라웠거든요. 그게 좀 더 무섭기도 했고. 맞아요. 네, 시나리오 보셨을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자기가 살인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맞물렸을 때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걸 인정받는 느낌이죠.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물론 나중에 그것도 거짓말로 밝혀지지만 양천살인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막 엄청 감동해서 막 얘기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참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면서. 네,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이 주는 그 에너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 공포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느낌을 평소에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런 때가 있죠. 사실 배우는 뭐 모두들 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본인이 제가 연 캐릭터에 빠져드는 게 좀 도가 지나치다라고 내가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는 좀 스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번 영화에서도 약간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연기할 때. 언제 그랬지 궁금한데. 뭐 일단은 감정이 좀 격해질 때 그렇죠,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좀 둘이 뭐 싸울 때라든지 아니면 근데 제가 나오는 씬들이 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연기하시면서도.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좋았던 게 왜 연쇄살인마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 아까 얘기한 잘 죽일 것 같은 굉장히 고되게 죽이시잖아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고되게. 그래서 그런 장면 찍을 때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드셨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힘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씬을 하고 나면 좀 사람 에너지가 바뀌니까 좀 이렇게 제가 인간이 아니면 모르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뭐 예를 들어 묻고 막 뒤로 올리고 이런 장면 찍으면 좀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좀 빨리 털어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진 않죠, 사실. 감독님도 연출을 이제 디렉션 하시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살인 장면을 찍는다는 거는 연출을 하면서도 되게 낯선 경험이고 되게 비현실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감 있게 오기보다는 전작도 이제 그 멜로 영화 어떤 장르를 다룬다라는 쾌감이 저한테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저는 이제 현장보다는 모니터 앞에 더 오랜 시간 있었으니까는 하나 이제 영화에서 보는
걸로 좀 더 그 충격이 완화되고 그런 거를 느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현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모니터 이제 확인을 하러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장 기운을 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되게 저도 뒤에서 이제 대명 씨가 오면은 네. 좀 섬뜩한 느낌이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초반 첫 씬 같은 걸 찍는 날에 되게 기억이 나는데. 네. 배가 고파가지고 좀. 검은 아우라 이렇게 끌고 오셨군요. 첫 씬이 제일 어려운 씬이셨죠? 김도영 배우. 그렇죠. 일단 이제 저는 항상 뭐 모든 역할을 할 때 등장이 제일 풀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서 잘못 단추를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수습이 안 되니까 연기도. 그래서 등장이 사실 좀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특히나 우리 영화도 그렇고. 근데 배우들끼리는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가까운 실제적으로 되게 친밀하고 가까운 배우들끼리 이렇게 완전히 등 돌려서 찍어야 되는 이런 영화를 찍을 때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정석이랑은 친구예요, 사실. 정석이가 워낙 동안이긴 하지만. 김도영 배우님 동안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석이랑 오히려 친하니까 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이제 뭐 너무 배려하면 사실 또 힘들기도 하고 한데 네. 오히려 가깝다 보니까 또 동갑이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나서 뭐 조율을 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았죠. 지금 뭐 안 계시지만 저는 조정석 배우의 캐스팅도 감독님이 되게 흡족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석 배우가 약간 억울한 연기를 억울한 얼굴이 참 잘 어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 캐스팅하실 때 약간 이 배우의 이런 얼굴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어떤 얼굴을 좀 하셨는지. 물론 이제 허무역이라는 인물이 어떤 유머, 그러니까 코믹한 장면들 소화를 해야 되고 나중에 되게 현실감 있는 장면도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지만은 저는 사실 그런 되게 친근한 느낌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씬이 그 대회의실에서 그 네. 제보자의 인상착의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씬인데 명대사죠. 그러니까 그런 씬에서의 저는 정석 씨의 모습을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캐스팅을 하면서. 제가 조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 대사가 너무 절묘하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는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역시 우리 노덕 감독님의 이 대사를 쓰시는 센스는 정말 엄청나시다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봐서 그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컨셉에 대해서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60에서 180 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너무 바운더리가 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원래 되게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들어봤자 이런 얘기를 하는 컨셉만 있었는데 사실 그런 컨셉을 잡고 하루에 걸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점심 후에 배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씬을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까 해서 각종 그 오반장님도 합세해서 모든 배우가 모여서 각종 아이디어를 막 냈죠. 양장 스타일인데 청바지 티셔츠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산발적으로 했는데 액션 하니까 그 모든 걸 취합해서 정석 씨가 술술술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기획과 배우분들의 조언과 주정석 배우의 애드리브로 탄생한 정말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 아마 안 웃으시는 분들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음악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요소들을 꼽으라면 전 음악인데 엔딩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약간 쿵짝쿵짝 뭔가 마취하는 그런 식의 음악들이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김정은 배우가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등 떠밀어주는 음악들이 싹 사라지면서 영화의 공기가 확 바뀌죠. 감독님이 음악에 전 전장을 보면서도 감독님이 음악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집중도가 높으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영화에서 음악 어떻게 좀 쓰셨어요? 음악을 조영훈 음악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음악 감독님이고 영화 자체가 음악 톤을 잡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네. 이런 영화의 그 톤을 음악적으로 딱 보여준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어떤 클래식한 음악으로 가고 싶다라는 큰 컨셉만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 음악 감독님한테 많이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음악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는 장면에 어울린다. 그러니까 어떤 큰 줄기를 갖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막막한데 하나하나 이제 더듬더듬하면서 음악을 좀,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 자체가 이 영화의 장르를 소개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굉장히 코믹한데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블랙 코미디의 느낌이 음악이랑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굉장히 그 장르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의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끼시나요, 감독님께서는? 제가 약간 비현실적인 영화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하는데, 현실감이라는 게 어떤 장르성보다는 우리가 현실에서 때때로 느끼는 어떤 아이러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를 되게 많이 표현을 해주려다 보니까 말씀하신 음악도 장면 자체는 되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연출이 되지만 음악은 거기에 좀 반대급부의 유머러스한 음악을 네. 붙인다는 거에서 음악과 장면이 불일치되면서 느껴지는 그 톤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도를 이 영화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 말씀